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위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지만 곧 엄청난 파급력을 부를 변화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5대 은행에서 1월 가계대출 총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기예금은 무려 1월 달에만 11조 원 규모로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와 같은 결과 결국에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인상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에 의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상승했던 대출 비중이 바로 전세대출이었는데 이 전세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네. 혹시 1월 달에 계절적 요인으로 전통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1년 전과 비교를 해봤더니 1년 전에는 무려 1.5조 원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2020년 2월 대비 전세 가격이 엄청 많이 치솟았잖아요. 자, 그런데 전세 대출이 마이너스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 물량, 두 번째는 기준금리로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혹시 이번 겨울에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아서 혹시 전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 입주 물량 한번 겨울방학 시기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 전체적으로 63,682호입니다. 서울 지역 17,200호, 경기도 지역 41,700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입주 물량을 봤더니 4600호밖에 안 됩니다. 36% 감소를 해요. 서울 지역은 마이너스 35%고요. 경기도 지역은 절반 이하까지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오히려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해서 전세 가격 불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자, 그럼 서울 지역의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자, 잠실 지역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단지 트리지움 33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12억에 융자 없는 로열층 매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작년 하반기에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됐다? 14억 5천에서 14억 8천 정도의 형성이 됐습니다.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 떨어진 거죠. 다른 지역 전세 시세도 비슷합니다. 레미안 포스트지 18억짜리 초고가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자, 이 18억짜리 융자 없는 매물이 현재 나와 있는데, 야, 그러면은 얘는 제일 비쌀 때 얼마였냐? 2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 전세가 대비해서 5억 넘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상하다. 분명히 올해 전세값 오른다고 했는데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올해 2022년 주택가격 전망에서 수도권 지역 전세 가격 상승률을 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전세 가격에 근간해요. 매매 가격 상승률도 4.5%로 잡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수가 올해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왜? 입주 물량이 부족했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공급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올해 입주 물량이 부족한, 역대급으로 부족한 한 해이기 때문에 전세값 불안, 매매값 불안의 연계 작동이 일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전세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작년보다 입주 물량이 35% 가까이 줄었는데 왜 그럴까? 왜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을까? 이상하잖아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자, 이제 전세값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를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입주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쇼킹부동산에서는 올해 아파트 가격을 전망할 때 이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을 강하게 말씀드렸죠. 왜? 이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고 예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전세 공급이 늘어난다 말씀드렸죠. 매매나 전세나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 원리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세 차례가 올렸습니다. 0.5%에서 1.25% 코로나19 이전의 기준금리 상황이 됐죠. 물론 이것도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의 결과였어요. 어찌됐든 1.25%까지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 정기예금 금리가 0.8%였는데 현재 1.7%까지 제시하고 일부 1금융권에서는 2% 가까운 특판 예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세 공급이 많아졌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금리 상승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져야겠네. 아실에 전세 매물 건수를 봤더니 기가 막히게 8월부터 수직적으로 늘어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확실히 8월 말부터 전세 매물이 크게 증가한 거 보이시죠? 그런데 좀 아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금리 1.25%에서 전세가격 폭락까지 유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 여전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에 가깝기 때문이죠. 기준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가격 불안을 단순하게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공급적인 측면으로 보기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수요 감소에서 더 영향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번 전세가격 불안, 전세가격 하락세가요. 9억 이상의 고가 전세에서 유난히 크게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 9억 이상 고가 전세는 거의 필수적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전세 대출이 2020년 8월에요. 1% 중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1.7에서 1.8%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았었는데 지금 사적 보증의 경우 전세 대출 최저 금리가 3.44%입니다. 이것도 외국계 은행이나 이렇게 되죠.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요 3.7%에서 4%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세 계약 금액이 낮아야 되지만 이 사적 보증에 적용되는 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요, 이 전세 대출 급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상황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얼마 안 됐지만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부동산 급락 상황인가요? 아니죠. 문제는 앞으로라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금리 세 차례 변화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세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 이렇게 유동성 환경도 크게 바뀌는데 물리적인 공급량 증가가 내년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서울 지역에서 올해 대비 2배 가까이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 중심의 대단지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리적인 공급량 증가와 그리고 유동성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공급량 증가가 동시에 오는 상황에서 또 하나 변수가 등장합니다. 자, 이 전세 가격 하락 변화에 따른 매매 가격 급락은요, 어떤 기준으로 하락이 되어야 된다? 2년 전 시세에 대비 하락을 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0년 11월, 실질적으로 2021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자, 2021년에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언제 다가온다? 2023년에 다가오는데, 그때는 기준금리도 최소 1.75% 이상일 것이고 입주 물량도 역대급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집값은 꼭 팔아야 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하락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팔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가 언제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기라는 거죠. 금리가 오를수록 금매가 많아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금매 달랑 하나 있다? 가격 그렇게 많이 안 싸져요. 하나의 단지에서 금매가 여러 개 존재할 때 급락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위기의 징후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요, 전 아파트 단지에서 금매가 늘어날 것이고 특히 입주 물량 주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좋든 싫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2023년 위기가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만 살펴보시라는 거죠. 자, 집값은 어떻게 하락하고 어떻게 다시 오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벌써 부동산 시장은 2023년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변 분들께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